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홍콩쌤입니다. 주말인데 제가 출근을 또 이렇게 했네요. 오늘 조금 불편한 얘기 하려고 해요. 사실 불편한 얘기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제가 요즘 생각을 진짜 좀 심각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의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좀 위기가 찾아왔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느끼고, 근데 크게 요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제가 해외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트렌드를 좀 지켜보다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이제 내년 성장 한1% 정도 예상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성장이 거의 이제 멈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내수 시장이 어떻게 보면 파이가 굉장히 좀 적고, 그마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가 눈에 띄게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 안 그래도 작고 지정학적으로도 둘러싸여 있고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오직 아이디어, 성실, 끈기, 치열함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인구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디다 못해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가기 이제 직전이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코스를 갈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커브를 꺾고 이제 올라간다면 사실은 반등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지금 반등을 할 확률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잘 올라왔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험대 올라가는 거죠. 인구수에 있어서든 뭐든 성장률에 있어서든 둔화되는,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투자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을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저도 제 조국이 한국이고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어떤 컬처부터 해서 푸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왔던 어떤 에듀케이션 등등 굉장히 K 메디컬이라든지 훌륭한 의료보험에 훌륭한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국가라는 걸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또 이제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보면 눈앞이 이제 깜깜한 겁니다.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좀 더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있던 선진국들의 좀 더 비싼 노동력을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파이를 어떻게 보면 가져오면서 한국이 많은 파이를 갖고 오고, 그걸 이제 분배를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성실, 끈기, 근면 이런 것들로 이제 악바리 근성으로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해왔던 부분을 우리보다 그죠, 훨씬 더 값싼 노동력이 있는 옆국가만 해도 중국 이제 굉장히 저가 공세 하잖아요. 그죠? 알리, 테무 이미 앱 다운로드 받고 그거 물건 사고 재밌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성 본능인 거잖아요. 뭔가 더 저러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다 어떻게 보면 점유를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본능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많은 한국의 어떤 지금 좀 기존의 비싼 노동력들은 외국인은 훨씬 더 저렴한 노동력에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게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수순이겠죠. 그러면 노동력도 이제는 이제 안 돼, 내수 시장도 없어, 이런 상황이고, 우리도 자원도 없어. 그러면 이제 교육에 있어서 그럼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잖아요. 옛날처럼 뭔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기보다는 현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거나 현장과 현장을 연결시켜놓은 식으로 파일을 생성해내거나 또 다른 파일을 끌고 와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한국 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수능을 대변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어떤 평가라는 것이 내신, 수능 요거 하나로 아직까지 띡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그래서 너 니네 애 수능 몇 등급 나왔어, 어디 대학 갔어, 이 한마디로 그냥 우리 깨갱 해버리잖아요. 아직까지 솔직히 그런 풍조가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말씀 하신 분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하고 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학벌이란 것들은 유효하고 하다. 개인적 파전으로 이제 어떤 개인 경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때 하고는 지금 판도가 많이 달라서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주변에 많은 운영하시는 분들을 지금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정도 있겠지만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성에 기여를 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내가 얘가 그냥 마음에 든다라고 그냥 아름아름 뽑아서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올리자 요렇게만 하기보다는 근데 인성도 좋고 생산성이 훨씬 좋은 사람,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고, 저도 이번에 또 한 명 이제 고용을 했는데 학벌이라는 것들은 전혀 사실은 솔직히 보지 않았고 실무 능력을 거의 100%로 봤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들어왔을 때 제가 뭐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짧게 바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매출을 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 연봉 대비해서 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실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이제 뽑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할 거면 현장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 소통에 능한 사람,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어떤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활용의 문제가 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대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생산하시는 분들 있는 분들은 이제는 일당백을 하거나 적어도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학창시절에 성적 가지고 얼추 3할치네 4할치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블라인드를 해서 가리고 보면 물론 그 안에서도 똑똑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전만 하지는 않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이제 공채로 뽑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죠? 바로 이제 어떤 수시로 이렇게 상시 모집해가지고 그 어떤 포지션에 이제 핏한 사람을 바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금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실전에 투입하는 식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채용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이 그전에 옛날처럼 그냥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는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고 끈기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제가 볼 때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 세계 무대에서 뭔가 우리가 파일을 계속해서 어떻게 경쟁을 하고 가져오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 왜냐면 한국이 이제 인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벽이 깨지고 많은 외국인들하고 협업을 하고 이거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면 파일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면 결국 이제 외국 노동력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즉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인들 또 투자자 내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우리가 또 여기서 안 되겠어 해서 외국에 가까운 외국이나 먼 외국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하려고 하면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는 최소한의 어떤 툴이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식을 많이 알고서 지식을 끄집어내는 기존의 어떤 얘 진짜 똑똑하네 했던 것들보다는 너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A라는 어젠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해보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지식하고 테스트하고 이거 빨리 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생각을 말해보라 그러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 자체가 우리 좀 아직도 달리는 교육, 그리고 이제 오지선다 중에 하나 찍는 교육.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하지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금 현대 지금 AI 시대에 뭐에 이렇게 지금 이제 AI가 웬만한 거 다 처리해주고 교육도 상당 부분 패턴 드릴은요 AI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A 다시 이런 것들 쭉 만들어내고 심지어 관리까지 할 시대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는 이게 그냥 지식을 그냥 꺼내고 이런 게 빨리빨리 되는 똑똑한 똑소리 나는 이런 사람이 능력치가 저는 어떤 큰 무대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될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미 그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일을 뺏어오려고 하면 일을 그냥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머리가 좋고 어떤 하나의 어떤 아이템이 있어 그걸 비트로서 볼 수도 있는 약간 게임 체인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아직도 어떤 문화는
한 사람이 좀 위에서 말하면 이렇게 뒤집기도 좀 어렵고 다른 각도를 제시했을 때 뭘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뒤엎으려고 하면 이런 문화를 뒤엎으려고 하면 사실은 아래에 있는 교육부터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교육이 초등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전인 교육도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한 고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부터는 결국은 그래서 입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애가 자라서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란 말 했을 때 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잘 받지 못하면 루저로 인식되는 인상이 아직은 그래도 팽배합니다. TV를 틀어서 뭘 해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수능 전문가가 교육 전문가일 것처럼 저는 이게 매칭이 되는 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시험 테스트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분인 거잖아요. 교육 전반에 대해서 물론 다 이제 훑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크다고 생각해요. 테스트의 점수를 올리기에 최적화돼 있고 뭐 어릴 때 이렇게 하면 테스트 점수가 안 돼요라고 그걸 상관관계를 짓는 것은 그냥 그 테스트 전문가로 생각하고 우리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찌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는 진짜 어떤 아까 말했던 이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게임 체인저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등급 그 다음에 줄 세워서 하는 것들의 어떤 여전히 그런 것들 안에서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공정함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 보니까 진짜 크게 우리가 챙겨야 될 파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그렇게 사실 좀 가엽게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외국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국뽕의 관점, 저도 한국이 조국이니까 뭐 실질을 우수한 것도 있고 좋은 것만 보려고 봤을 때는 너무나 우수한 것들이 많죠. 한국 의료 외국에 나갔다 오면 진짜 애국자가 됩니다. 너무 훌륭하고 빠르고 값싸고 너무 좋죠. 맞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K-드라마, K-컬처, K-뮤직 등등 너무나 우수한 게 많지만 지금에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를 보고 급변하는 지금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지금 정세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의 이제 교육으로는 이제는 로또 긁듯이 한 명씩 박지성 나오고 손흥민 나오고 김연아 나오고 이랬던 것마저도 정말 단절될 수 있겠구나. 너무나 지금 빨리 변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의 답으로 모아지는 그런 교육.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나왔을 때 우리는 2등, 3등까지는 어떻게든 악을 물고 쫓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1등이 그 안에서 창의적인 거로 1등을 하지 않으면 죄다 그 파일을 다 뺏길 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동력 중국 가져갔지. 이제 패권은 또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한국은 끼어있지. 이제 찍어내는 식으로 해야 해서는 정말 효용이 없고 이제 경제 성장도 이제 1%대잖아요. 사실상 멈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는 이렇게 막 치솟고 있는데 봉급은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팍팍하죠?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저희 아이들 세대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진짜 아끼는 거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의 어떤 교육을 그냥 받고 순순히 졸업한 친구들은 아껴가지고 저금해서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이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누렸던 풍요를 그 빈도만큼 과연 누릴 수 있나? 저는 절대 물음표도 아니야. 이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사교육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무료 강의 같은 거 더 어떻게든 좀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용으로 다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사회적으로 작지만 무브먼트를 좀 만들 수 없을까? 셋째로는 물론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위기인 것을 이미 외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크게 느끼고 있는데 한국 안에서는 학군지에 살거나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저보고 되게 배부른 소리 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뭘 그런 걸 걱정을 하냐. 눈앞에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5년 굉장히 저는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저는 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계속 드리면서 대안과 걱정을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다양한 것들을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히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누가 해결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실천할 거고 이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좋은 댓글 혹은 토론할 거리 댓글이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힘내서 이런 주제 많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는 없었지만 홍콩TV에서는
앞으로도 메인스트림이 아니더라도 제 이런 소리 계속 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홍보 후차!